네, 안녕하세요. 대부분 4학년 분들인가요? 네, 일부 3학년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하시겠네요. 궁금한 거를 직접 손들고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이따 이메일 알려드릴 테니까 그 메일로 보내주셔도 돼요. 네. 우선 제가 준비한 목차는 크게 이렇게 돼요. 저를 간단히 소개하고 제가 취업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이력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1, 2학번이고요. 대부분 컴퓨터공학과 맞으시죠? 컴퓨터공학과 1, 2학번이고요. 지금까지 이력이 이렇게 돼요. 인턴을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인턴을 6개월 정도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다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거든요.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퍼듀나 RMS나 이런 회사, 미국 회사와 연계하는 인턴십을 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3개월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취업을 한 게 11번가에 취업을 했습니다. 19년도에. 그 다음에 뱅크샐러드라고 아시죠? 뱅크샐러드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나아갈 때 잠깐 있었고, 정말 잠깐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교육기관에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가끔씩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카카오페이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거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했던 것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1번가에서는 저는 광고 쪽 도메인에 있었어요. 광고에서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광고 데이터가 어떻게 쌓이고 있고 어느 정도의 효율을 보이는지에 대한 리포팅을 하는 백엔드 개발을 했었고요. 요즘 신규 입사자분들이 조금 기술력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링부트 자바 기반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MySQL, RDB 기반으로 개발했고, 그리고 메시징 큐로 레비든 큐나,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인 프레스토, 테스트 기반할 수 있는 제이미터, 레비든 큐 같은 메시징 기술 카프카,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도구인 시메트릭 그래프나 프로메테우스, 이런 기반으로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뱅크샐러드에서는 잠깐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때 마이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는 인터페이스 개발을 했고요. 사용한 기술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gRPC라고 RPC 기반의 기술을 사용했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카카오페이에서 대출 관련 개발을 하고 있어요. 공모주 알림이라고 혹시 공모주 저희 인기 있을 때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공모주 알림 서비스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마이데이터 쪽 대출 관리 쪽 개발했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주로 이제 많이 모르시는 카카오페이에도 대출 플랫폼이 있거든요. 대출 플랫폼 개발하고 운영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여기서는 주로 코틀린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있었을 때는 교수님 수업이 자바 기반이었거든요. 자바 열심히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코틀린이 자바 베이스니까. 그래서 코틀린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고, JPA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JPA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학생이었을 때는 저는 이 개발자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대체 뭘 하는지 정말 궁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선배 많이 찾아보러 다니고, 뭐 이렇게 멘토 하시는 분들 찾아보러 다니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질문하셔도 돼요. 최근 관심 기술은 제가 요즘에 어싱크 넘블럭킹 기술에 관심이 있어서 코틀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코틀린의 코르틴에 관심이 있어요. 코틀린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많이 접해 보실 만한 단어일 것 같아요. 뭐 스프링 기반으로 에플럭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에플럭스랑 비슷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취업을 어떻게 했냐 라는 거죠.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취업을 저는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문과였다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그 교차 지원을 해서 이제 컴공에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사실 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 처음에 그 시언어를 먼저 시작하시죠, 요즘에도. 네, 저도 시언어를 먼저 시작했는데 사실 시언어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로우 레벨 랭귀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 해서 그 관심도 없던 컴퓨터공학에 이 시언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생각하기에 제일 어려운 시언어를 처음 배워서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아, 이거 너무 어렵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가 이제 그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그래 한번 해보자. 컴퓨터학과인데 컴퓨터학으로 진학을 했는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뭘 많이 했었어요.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여러분들도 몇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그러려면 뭘 해봐야 돼요. 이게 나한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뭘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이 컴공 관련 기술을 살려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취업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들었던 수업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이드 프로젝트는 제 개인적인 방법이었고 두 번째가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교수님 수업 방금 들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알고리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코테. 취업을 하려면 당연히 코테를 통과해야 되겠죠? 세 번째도 필수죠. 일단 사이드 프로젝트는 제가 정말 다양한 걸 많이 했는데 저는 그 뭘 만들어 보려고 많이 했어요. 이게 눈으로 보이고 그 재미를 느껴야 내가 이 전공을 살려서 이걸 할 수 있구나라는 게 그 체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많이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뭐 iOS 기반으로 그때 스위프트, 지금은 개발 안 하고 있지만 스위프트 중심으로 iOS 개발, 모바일 앱 개발도 했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그때는 이제 코틀린이 그 안드로이드 메인 랭귀지가 되기 전이었거든요. 제가 했을 때는 자바였잖아요. 자바 중심으로 안드로이드 앱 개발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노드.js, 그때 자바 백엔드 말고 노드.js로 개발을 해봤어요. 그때 자바로 할까 하다가 노드.js로 빠르게 뭔가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는 그런 공부를 해서 노드.js로 백엔드 개발을 많이 했었고, 제가 첫 인턴 할 때 그때도 그 회사 스타트업이 그 노드.js 중심 개발이었거든요. 노드.js랑 몽고디비랑 보통 이 조합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자바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앱 개발, 스위프트 기반으로 iOS 앱 개발, 노드.js 기반으로 백엔드 개발로, 여기 보시는 각각 하나의 앱이랑 웹인데 여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공모전도 참여를 많이 했었고, 근데 이게 저는 이 포트폴리오를 쌓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전공에 맞나? 라는 걸 찾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결과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접에서 이야기할 것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몇 시까지 발표할 수 있죠? 40분 정도까지 괜찮아요. 40분, 45분. 좀만 천천히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떤 관심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관심을 찾으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그 해커톤도 많이 참여했었어요.
무슨 해커톤 공지가 뜨면은 웬만하면 다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면 안 돼요. 지원을 하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지는 게 경험이에요. 이게 뭐 되게 멋있는 말 같지만 많이 떨어져 봐야 내가 이력서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수 있고 내가 하는 과정들을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다 지원해봐도 돼요. 뭐 이거 떨어져서 나중에 그 회사에서 다시 안 뽑아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계속 지원하시면은 오히려 그리고 신입을 다시 거른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해커톤 참여한 게 네이버 해커톤? 저 했을 때 핵데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엔 모르겠네요. 핵데이라고 해서 2번인가 3번 정도 참여했었고 거기 가면 이제 네이버 개발자랑 같은 팀을 이루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해커톤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제주도에서 뭐 했던 어떤 뭐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해커톤을 했었고 가면은 같이 뭘 만드는 건데 다양한 분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뭔가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뭐 학교에서 동기분들 옆에 뛰어나신 분들이 많잖아요. 바로 옆에. 그래서 같이 뭔가 이야기를 해서 이거 한번 만들어 볼래? 이렇게 해봐도 좋고 뭐 학교 말고 나는 뭐 다른 동아리나 외부에서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외부 동아리 많잖아요.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에 참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앞에 사이드 프로젝트는 부수적인 거고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수도 아니에요. 이걸 사이드 프로젝트 많이 해야 되겠나? 포트폴리오를 쌓아야 되나? 라는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자소서에 쓸 게 없으니까. 맞죠?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회사에서 바라는 거는 사실 이 두 번째 컴퓨터 공학 내용이에요. 다들 4학년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뭐 다 들으셨겠죠? 필수 과목이었거든요, 저는. 운영체제, DB, 네트워크, 자료구조,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 저 소프트웨어 공학에는 저는 객체 지원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이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오늘 이 어떤 개발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 기억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른 길이 아닌 회사의 IT 회사로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해요. 기본기가 탄탄한 신입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 기본기가 여기서 나와요. 운영체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뭐 예를 들면 프로세서와 스레드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프로세스 간 통신은 어떻게 합니까? 뭐 데드락이 뭔가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본 지식이니까.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를 언제 사용합니까? 정규화가 뭐예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네트워크,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통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패킷이 뭔가요? 패킷은 어떤 단위로 전송이 이루어지고 받아줄 수 있나요? 소프트웨어 공학? 이거는 좀 난해하죠? 근데 이거는 전반적인 일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에자일이 뭔가요? 뭐 에자일을 경험해 보셨나요? 자료구조? 자료구조 뭐 트리, 뭐 스택, 큐, 뭐 BFS, DFS 말할 거 정말 많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죠. 4년 동안 배운 거 어떻게 다 정리해요? 라고 하면은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모든 걸 다 그럼 나 이제 운영체제 공룡책 수업하셨나요? 공룡책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하나? 라고 하기에는 좀 시간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빨리 취업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공고가 올라오는데 당연히 불가능하죠. 뭐 DB 다 처음부터 볼 수 없죠. 네트워크 책도 어려워 죽겠는데 전공책이 어렵잖아요. 저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전공책도 전공책인데 시중에 쉽게 나온 책이 많아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 다 많아요. 자료구조, 특히 자료구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니까 시중에서 찾아봐도 좋고, 그리고 인터넷에 정리된 것들이 많거든요. 뭐 운영체제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취업할 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 Q에 대한 A만 알면 되나? 라고 해서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면접관 분들은 현업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이 다 들통이 나죠. 그래서 그 Q에 대한 A를 공부할 때 이 A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 Q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내가 올바르게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하나 검색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책으로 하나하나 깊게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하셔도 좋은데 조금 딥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부할 게 많죠. 이게 알고리즘이 이제 포테를 준비해야 되는데 포테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이거는 네. 그래서 저는 백준을 많이 풀었었고,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래머스, 그리고 특히 리코드라고 외국 사이트인데 외국 사이트의 문제가 퀄리티가 좋아요. 백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영어로 된 거를 한글로 해석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것들도 많거든요. 리코드는 좀 양질의 문제들이 많아서 자주 풀어보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교 때 제가 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외부에서. 그래서 그 외부 동아리에서 알고리즘 문제를 이렇게 푸는 그 과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문제를 무조건 푸는 동아리였는데, 그래서 취지는 하루에 한 문제를 계속 풀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시는 네이버나 카카오, 뭐 삼성 이런 회사에서 문제 유형이 비슷한가요? 요즘에? BFS, DFS 탐색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나요? 뭐 나온다고 하면은 그 문제 유형 중심으로 많이 풀어보면 좋아요. 회사에서의 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회사에서의 일은 사실 협업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뭐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일할 거면 뭐 1인 회사 차리면 되지. 회사에서의 일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여기서의 제품은 뭐 하나의 프로덕트가 될 수 있고 하나의 어떤 기능 단위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획자와 디자이너가 같이 이렇게 기획과 디자인을 같이 해요.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런 의도로 만들고 싶다라고 기획자가 정리를 하면 그 디자이너가 이제 그거를 가시화를 시키죠. 그 다음에 그 개발자가 이 기획 및 디자인을 기준으로, 백엔드 개발자는 그 백엔드 쪽 개발하고 프론트엔드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같이 하겠죠. 그 다음에 QA라고 해서 이제 품질 보증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QA라는 지분이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품질 보증하시는 QA 분들이 이 만들어진 개발이 그 의도했던 기획과 그리고 정상적인 동작 시나리오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일단 배포를 하죠. 배포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이게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말하는 이제 워터폴 모델이죠. 사실 그 소프트웨어 공학이 중요한 게 일을 하는 어떤 협업하는 과정이 다 담긴 내용들이라 잘 알고 계셔야 해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하진 않아요, 사실. 이렇게 일을 하는 회사도 있죠. 이렇게 일을 하는 팀도 있고. 근데 저희 회사는 조금 스타트업처럼 일을 해요. 그 팀
단위가 제가 있는 팀이 대출 관련 대출 플랫폼 아까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대출 플랫폼 카카오페이 신용대출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팀 구성이 이제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 백엔드 저, 그리고 프론트엔드 1명, QA 1분, 그리고 네, 이렇게 있어요. 무슨 스타트업 같죠? 그래서 이 작은 단위로 빠르게 뭔가를 만들고 배포하고 또 만들고 배포를 하고를 하려면 이런 단계로 개발을 못 하거든요. 약간 애자일스럽게 일을 해요. 그래서 좀 작은 단위로 기획 및 디자인이 되는데 이 기획을 할 때 모두가 참여를 해요. 뭐 기획자가 다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고 기획자가 다 정리된 문서를 개발자한테 내려주고 라고 하기보다는 기획 단계에서 많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의견도 자유롭게 내고 개발자가, QA가, 그리고 뭐 디자인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개발이 끝났을 때는 이제 기획자가 다음 이제 그 스텝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빠르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협업을 하는 도구 경험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컨플루언스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해요. 지라라고 해서 왼쪽이 지라, 왼쪽 위가 지라, 그 오른쪽이 이제 위키라고 하는데 다 컨플루언스라는 회사의 제품이거든요. 지라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태스크 단위로, 뭐 예를 들면 백엔드 개발할 때 어떤 기능 개발 이런 것들을 작은 태스크 단위로 이렇게 티켓이라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티켓을 만들고 이 티켓을 단위로 이제 서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태스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다른 타 회사들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다음 위키는 이제 그 널리지를 정리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도메인 관련 지식이나 아니면 배경 아니면 뭐 기본적인 내용들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을 위키라는 문서에 정리를 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슬랙. 그 카카오 기반의 카카오페이니까 원래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만든 그 카카오 워크라는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워크로 기반으로 이렇게 사용하다가 슬랙으로 변경을 해서 슬랙을 사용하고 있고, 코드 리뷰는 기본이죠? 아닙니다. 기본이 아닙니다. 코드 리뷰를 안 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저희 코드 리뷰가 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PR을 올리면 이제 같은 팀원분들이 코드 리뷰를 자연스럽게 하는 분위기예요.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예. 아까 팀원 구성이 예. 백엔드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부분 작업에 대한 코드 리뷰분들의 직책은 어떻게? 백엔드 한 분인데 어떻게 코드 리뷰를 하냐? 네, 다른 그 프론트엔드 코드를 리뷰를 할 때 하나요? 그러니까 질문이 프론트엔드 리뷰도 하냐? 아니면 백엔드 한 분인데 어떻게 리뷰하냐? 두 가지인가요? 네, 그 구성원이 그 프론트엔드, 백엔드 인원이 아까 한 명씩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리뷰는 어떻게 해요? 서로 만나요? 프론트엔드 리뷰도 하면 좋은데 일단 백엔드 리뷰만 하고 프론트엔드 리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팀 구성이 대출이라는 그 팀 밑에 뭐 전세대출팀, 신용대출팀, 카드대출, 뭐 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 밑에 팀 단위가 나눠져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신용대출에 있는 팀의 백엔드 개발자이고, 그래서 대출 밑에 다른 도메인의 백엔드 개발자가 같이 리뷰를 해줘요. 대출이라는 그 단위, 우리는 클랜이라고 하는데 그 클랜 밑에 백엔드 개발자 10명 정도 돼요. 저는 대출만 안 나오고 있고 그런 식입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만들기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한 번에 사이클이 돌고 나면 다음 새로운 개발이 있을 때까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 좋네요. 뭔가 계속 만들기만 하냐, 하나 만들고 나서 다음 어떤 단위가 있을 때까지는 뭘 하냐라는 게 맞죠. 좋네요, 좋아요. 보통 팀마다 다른데 저희 팀은 좀 바빠서 뭘 만들면 또 뭘 만들어야 돼요. 저희 팀은 그런 분위기라 좀 빠르게 일하는 분위기라 계속 만들기 있고, 좀 여유로울 때는 하고 싶은 걸 해요. 하고 싶은 게 당연히 돈 받으면서 일하는 그 회사원이죠. 어떻게 보면 개발자도 돈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개발해요. 뭐 예를 들면 성능 개선, 뭐 예를 들면 리팩토링 중요하죠. 아니 뭐 테스트 코드,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현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발자로서 하고 싶은 거 이면서 회사에 도움되는 것들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이 부분의 소스코드가 DB에 대한 병목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용자한테 좀 응답 지연이 발생하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 클래스의 이 메소드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가 없네. 그럼 테스트 커버리지를 좀 높여볼까? 이런 것들. 테스트 코드가 짜여졌어? 리팩토링을 할 수 있네? 그럼 코드 개선을 좀 해볼까? 이런 것들을 이제 태스크가 없을 때 개발자들이 하고 싶은 것들, 회사에 도움되는 것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약간 애자일스럽게 협업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애자일 어떤 방법을 좀 많이 사용하시나요? 애자일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애자일스럽게 일을 하냐? 스프린트 아시죠? 네, 저희는 어떤 스프린트를 이렇게 하나하나 백로그 중심으로 개발을 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주간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지라 기반으로 백로그를 태스크를 보면서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주 단위 말고 이제 1단위나 2, 3일 단위로 체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가 있고 뭐가 막히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그 백로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프로덕트 오너 같은 건 딱 두고 하진 않고 전체 팀원들이 다 같이 이제 백로그를 관리하는 식으로 하고 테스크 스프린트 넘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나요? 기획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기획자가 보통 오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자가 중심으로 관리를 하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에 컴퓨터 공학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확신이 내가 있나? 라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고요. 컴퓨터 공학에 대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술 많이 드시죠? 술 먹는 거 굉장히 좋아요. 대학생인데 놀아야지. 근데 할 거 하면서 놀아야 돼요. 대학생인데 뭐 여행 많이 다녀야지. 정말 좋아요. 저도 더 갈 걸 후회해요. 저도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더 놀 걸, 더 술 먹을 걸. 근데 컴퓨터 공학에 대한 공부가 뒷받침되어야 그 이외의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돈 벌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돈을 벌어야지 또 놀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싶으시면 그 공학에 대한 컴퓨터 공학 전공 CS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객체 지향 설계? 재미없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그 진심으로 공부를 안 해보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재미가 없나 한번 그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재밌으면 더 딥하게 해보시고, 그 GOF 디자인 패턴
있죠. 그 기반으로 수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딥하게 좀 더 수업 이외에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뭐 자료구조, 네트워크, DB, 운영체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4학년이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시고 뭐 다른 2, 3학년 분들이시면은 좀 더 여유롭게 딥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태는 꾸준히 하자. 이 모든 것들이 취업에 관련된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필요하신 거를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더 하셔도 됩니다. 자, 질문합시다. 우리 시간이 많이 있어요. 50분 질문 받으세요. 네,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혹시 협업에서 버전 컨트롤 시스템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버전 컨트롤 하면 뭐 깃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깃 없애고 있어요. 혹시 그러면은 이 사용할 때 머지 전략은 혹시 어떤